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영풍TV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총선 결과를 계기로 민정수석실을 지금 부활시키겠다고 발표했는데요. 이 민정수석실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 하면요. 지금 공직기강 비서실, 이 용산에 있는 대통령실에 공직기강 비서실, 비서관실, 그리고 법률비서관실이 이 민정수석실로 이관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민심을 잘 청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토대를 만들어 보자, 이런 게 이제 주 목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 당대표를 만났을 때 민정수석실을 부활할 예정이다, 이렇게 언급을 하기도 했죠. 그런데 이 민정수석실에 지금 김주연 검사 출신 김주연 씨가 지금 민정수석실 수석으로 올 가능성이 높은데, 이 김주연 민정수석이 반드시 해야 될 일 3가지, 그리고 하지 말아야 될 일 1가지를 유근일 전 조선일보 주필이 칼럼을 통해서 밝혔는데요. 그 내용을 제가 꼼꼼히 읽어보니까 이거 상당히 좀 설득력 있는 이야기다. 그래서 여러분께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김주연 민정수석실이 해야 할 3가지, 절대 하지 말아야 될 1가지, 이걸 제가 한번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해야 할 것 3가지가 뭐냐? 제일 첫 번째, 사법부를 독려해야 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지금 문재인 정권 시절에 김명수 사법부의 문제점은 뭐였습니까? 어떤 자는 구속영장 기각해버리고, 또 어떤 자는 1심 판결이 나기가 무섭게 구속해버리고, 뭐 이런 것들 많았죠. 또 어떤 자는 2심 판결에서 유죄 선고 받았는데 법정 구속을 하지 않아요. 대표적인 게 지금 조국 씨죠. 자, 그래서 사법부를 독려하는데 김명수 사법부처럼 하지 말고 지금 현재 새로운 조희대 사법부를 독려를 해서 지금 김명수 사법부가 한 그 반대로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뭐 2심 판결에서 유죄 나면 바로 구속이 돼야 되는 거죠. 왜 그걸 불구속을 해줍니까? 그래서 버젓이 돌아다니면서 정당 창당해서 이번 총선에서 조국 신당 만들어버리는 이런 이해하지 못할 일이 벌어진 거 아닙니까? 김명수 사법부처럼 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이건. 그래서 조희대 사법부를 적극적으로 독려해라, 이런 게 첫 번째. 이게 첫 번째 해야 될 일이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 경찰 지휘를 제대로 해야 된다. 자, 지금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요, 이번에도 서울에 마포하고 동작 쪽에 경찰대 출신이 2명이나 출마했잖아요. 뭐 유삼영 씨와 이지은 씨라고 볼 수 있는데,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이 행정부가 경찰 인사 지휘권을 이렇게 행사하려고 하자, 이게 정면으로 대들어 버린 게 아마 그 경찰대 출신 중심의 파동 사태가 일어났죠. 그래서 경찰의 어떤 지휘권, 그래서 경찰을 잘 지휘해야 된다, 민정수석실의 어떤 역할 두 번째라고 하는 거죠. 사법부를 제대로 독려하고 경찰을 잘 지휘해야 하고,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사법부를 잘 독려하고 경찰을 잘 지휘해주고, 세 번째, 선거관리위원회의 비리를 척결해야 된다. 자, 선거관리위원회는 제가 수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헌법기관입니다. 헌법기관이어서 이분 유근일 주필도 뭐 선관위를 이렇게 해라, 이게 아니고 선거관리위원회에 비리가 있다면 이걸 척결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왜냐하면 선관위가 지금 헌법기관상 독립기관이기 때문에 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감사원하고도 지금 첨예한 대립관계를 보이고 있어요. 감사를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뭐 감사원이 선관위를 헌법적으로 독립기관인 감사원이 선관위를 감사원이 어떻게 감사하느냐,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예민하게 대립하고 있기 때문에 선거관리위원회의 경우에는 비리가 있다면 이 비리를 척결해야 된다. 그래서 선관위원장, 현재 중앙선관위원장 노태학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라,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김주현 민정수석실은 이런 치외법권, 사실상 치외법권을
노릇을 하는 이런 것부터 딱 때려 부숴야 된다. 이렇게 강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것, 민정수석실이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을 또 유근일 주필이 이렇게 주문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은 힘센 어떤 세력의 로비에 넘어가지 마라라고 하면서 첫 번째 정치 거물들의 어떤 그 영향력에 넘어가지 말아라 이런 주문을 하고요. 두 번째, 대기업의 어떤 영향력이 세잖아요. 대기업의 로비력 막강하지 않습니까? 대기업의 로비라든지 영향력에 넘어가서는 절대 안 된다. 민정수석실이. 자, 그리고 마지막,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언론 세력의 또는 언론 기업의 영향력이나 로비에 넘어가서는 절대 안 된다. 이렇게 유근일 주필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물 정치인이라든지 또는 언론 기업 그리고 대기업들 대기업들의 이 힘으로 밀고 들어오는 어떤 로비라든지 민원 또 뭔가 좀 봐달라는 무마, 봐주기, 특별 배려 이런 데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김주현 민정수석실은 우리 의사 박문수 있잖아요. 암행의사 박문수처럼 역할을 해야만 성공할 수 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본인이 민정수석실을 만들지 않겠다고 했는데 이번 총선 민심 결과에 따라서 민정수석실이 필요하다 해서 이제 설치하게 되는데 그래야 이 설립 취지의 제정신을 살릴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마지막 당부 말씀을 했어요. 유근일 주필이 뭐라고 했느냐. 윤석열 대통령도 잊지 말아야 된다. 대통령 자리는 즐기라고 있는 자리가 아니다. 죽을 각오로 맞서야 된다. 죽을 각오를 하고 맞서야 된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장한 마음가짐을 촉구하면서 약하게 나가면 훅 하고 날아간다. 이런 표현을 쓰셨습니다. 대통령이란 자리는 즐기러 온 자리가 아니고 누리려고 온 자리가 아니다. 죽을 각오를 하고 싸워야 되는 자리다. 유근일 주필의 오늘 칼럼은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민정수석실이 이제 본격 가동이 되면 반드시 해야 될 일, 사법부를 독려하고 경찰을 지휘하고 그 다음에 선거관리위원회 비리 행위가 있으면 척결해야 되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은 정치 거물들, 대기업들, 언론의 영향력에 주눅들지 말고 당당하게 맞서라.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도 이 자리를 누리려고만 하지 말고 죽을 각오로 하고 맞서야 된다. 그래야 대한민국이 정상으로 간다. 이 말씀을 하셨네요. 참 괜찮은 내용의 칼럼이어서 오늘 제가 소개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이영풍TV였습니다.